있는데, 지금 베타 아밀로이드가 먼저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실제, 펫 이미징 해서 지금 알츠하이머즈 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연구 정도? 아닙니다. FDG 펫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네네. 실제로 환자들 평가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네. 특별히 아밀로이드, 그래서 그, 네. 엔티바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사실은 요 그림이 네. 비교적 최근 거? 좀 네. 업데이트된 그림이라서 네네. 제가 익숙한 그림은 이 FDG 펫 아, 요 라인 없이 없이, 예. 베타 아밀로이드가 선행하고 타우 선행하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인지 아, 능력 이런 식으로 뭐 볼륨이나 이렇게 변화하는 요런 그림들이 더 저한테는 조금 더 익숙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네네. 여기 FDG 펫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저도 이 그림 보고 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이게 사실 뭐 소스가 산업혁신센터에서 뭐 네. 아마 이것도 어딘가 논문이 이런 데서 나왔을겠지. 네, 아마도 네, 논문에 또 이렇게 했던 그림을 좀 어댑해가지고 하지 네. 않았을까 싶은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때 리뷰어 관점에서는 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기 진단이냐, 조기 진단 네. 아예 높으냐, 아니면은 뭐 치료라는 말도 제목에 조금 붙였으니까 치료냐,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후각의 이상 증상 이미 저희가 잘 디스크라이브 돼 있고, 또 후각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교수님 보내주신 리뷰 논문을 우리 네. 유경 학생이 열심히 한글로 또 바꿨거든요. 네네. 그랬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어, 어, 한글로 돼 있어야 바로 읽기가 편하니까 네. 그냥 후각 신경구로 바꾸라고 네. 했는데 그건 나중에 네.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일관성의 문제에서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표현이어서 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이 네. 크리블리 폼 플레이트인가? 이걸 네. 안쪽에는 또 무슨 판으로, 네. 라는 게 꼭 저기 시브 말하는 그런 의미였던. 맞습니다. 네네. 네네. 구멍 뚫려가지고 쏙쏙 내려오는데, 그 널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소위 이게 림페딕이면 여기 이제 대뇌에서 이 스컬 베이스니까 여기는 림페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메닌지 지금 메닌지. 메인지스 이제 저쪽을 저희도 워낙에 좀 이렇게 새롭게 도입이 된 개념이라서 네네. 정확하진 않는데, 네. 정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저기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음, 저 스페이스가 이어지고, 어쨌든 비강 점막 하나 이런 쪽은 다 림파틱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위니까요. 그래요. 네. 저 중간 연결 구조물이 사실 어디까지가 그 CNS에서 주로 보이는 그런 조직학적 성분이고 그 어디에서 또 어떻게 해서 되는지까지는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흥미로운 그림인데 이게 정말 네, 해부학적으로 사람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리는 아직 없을 것 같고, 동물 실험 같은 데서 이게 네, 또 연결되는 그런, 이거는 뭐 뜯어내서도 그대로 보기도, 뭐 뼈를 갈아 녹여서 네,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 된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만 네, 보면 흥미롭게도 그 대뇌 안쪽이 림프가 이제 드레인 돼서 그게 아마 이렇게 딥설비컬 림프 노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 네. 쪽으로 본다. 그게 마우스에서는 딥서비컬 림프노드가 비교적 또렷하게 해부학적으로 이걸 로컬라이제이션 저희가 이제 그 부위를 찾을 수 있는 네네네. 마우스는 워낙 작고 이렇게 별로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음, 휴먼에선 제가 잠깐 이걸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이런 드레인을 기대할 수 있는 딥서피컬 림프노드가 어디인지 일단 제가 아직은 자료를 정확하게 좀 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네, 워낙에 그 최신. 마우스에 비하면 이 네. 휴먼은
여기 림프노드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 네네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뭐 그냥 이비인후과 수술만 해도 한 100개씩도 때울 수 있고 막 그런 정도로 많아가지고 음, 네. 음. 제, 이것에 대한 부분은 휴먼의 카운터파트는 네네. 좀 더 그 데이터 서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혹시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오시면 또 이런 거 물어보실지, 조영호 교수님께서 오시면 또 그러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상을 또 음. 해봐야 될. 예, 아니면 제가 먼저 선제 먼저 공격을 콘센터로 해가지고 한번 한번 여쭤볼 상의를 드려볼 수도 있고요. 때 네, 조영호 교수님.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네네. 괜히 이따가 물어본데 모르는 거보다 처음부터 여쭤보고 저쪽도 잘 음, 모르네 그러면 이제 말이 되니까. 네, 네. 제가 이비인후과 교수님들께 한번 이 개념을 한번 네, 근데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데요. 네, 뭐 사실상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그 과제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 그 어느 부분에서 원래 조금 혼동이 있었냐면 저는 이 CSF 드레이니지가 그뭐 네, 최근 노경 교수님 네이처 논문에서 에이징에 네, 따라서 이 아래쪽이 뭐 네. 이제 몰폴로지컬하게도 펑셔널하게 다 안 좋아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밝히신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네, 또 상대적으로 도살 쪽은 에이징 프로세스나 이런데, 음, 도살이라고 하면 아마도 네, G에서 해당되는 이 스피럴 세지컬 사이너스에 네, 네, 해당되는 그쪽의 림파틱스는 네,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데 비해서 베이스 쪽은 에이징 프로세스하고 또 관련해서 음, 예민하게 변하더라. 저도 그렇게 그 아, 논문을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네.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그래서도 이제, 예, 제가 저 얘기를 이제 그냥 얘기를 좀 섞어서 하다 보면 네, 네, 저희 그 집에서 뇌수술을 하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서전에게는 스피라세지컬 사이너스가 훨씬 더 접근하기 좋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술 중에 뭐 이런 티슈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로 어프로치가 더 쉽게 가능한 부분인데 이 음, 스컬 베이스 쪽은 워낙 아나토미도 복잡하고 지금 기능적으로도 좀 밝히기가 쉽지 않아서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살아있는 사람에서 닿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트리트먼트 관점에서 제가 그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을 이전에 레암 프로젝트나 연결해서 조금 적기는 적어놨거든요. 아마 네.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과연 트리트먼트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그 치료 쪽 관련해서는 사실상 네. 이 비강 쪽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에이전트를 네. 드럭을 줬을 때 네. 희한하게도 이 드럭이 브레인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효과가 네. 있다라는 그러한 네. ongoing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어떤 치료의 드럭 딜리버리 나 이런 네. 라우트로서 이 부분을 한번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의 치료를 교수님께서는 기술을 해주신 거로 저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교수님께서도 익숙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케미컬에 가까운 그런 드럭들을, 에이전트들을 음, 많이 썼다면 네, 지금은 그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네, 저기에서도 나오는 그 단클론 항체를 개발해서 FDA 승인을 받았다고 두 번째 서클 패러그랩에 적혀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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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안티바디를 어플라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안티바디를 그 투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네. 사실 네, 굉장히 뭐 인트레스팅한 부분이 맞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치료의 이 어떤 요 과정을 마우스나 모델이 네, 돼서 이제 밝혀보겠다. 라우트가 네. 이제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가 생각엔 거의 리서치 토픽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요 부분이 이제 또 어떻게 좀 관련 네, 그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을 저희가 원래 이 후각으로 간 이유가 그나마 바깥에서 리치할 수 있는 건 코를 통해서 이쪽에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을 가할 수 있는 거, 휴먼으로는. 네. 뭐, 맨 처음에 교수님하고 4년 전에 그 프로젝트 기획했을 때 브레인스토밍 했던 부분에 들어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연결되죠. 예. 그런 예. 면에서, 이거는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쪽이 또, 적, 그러니까, 그 휴먼 어플리케이션이 또 용이하니까 PBM을 이렇게 하면 혹시 이쪽에 생기는 어떤 네.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 치료나, 그러니까 네. 치료라는 게 뭐 림페딕 드레이니지나 이런 부분의 디스펑션을 만약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델리티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거든요. 그게 과연 네. 여기 이, 이,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딱 네.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약간 헷갈렸던 거예요. 네. 그걸 넣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때문에. 그, 어차피 지금 여기 컨셉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CSF가 림파틱 드레인지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그게 일종의 그 웨이스트 클리어런스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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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크라테틱 네. 스토리처럼. 네네네. 다른 뭐 휴먼 아나토미 다른 부분에서도 림파틱 클리어런스가 잘 이루어지고 아니고가 이제 환자들의 어떤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브레인에서도 그런 컨셉이 같이 중요하고 음, 그래서 그 글림파틱 이제 뭐 이 글림파틱에서 여기 바깥에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림파틱 시스템에 이어지는 이런 부분의 드레인을 촉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사실 그 쓸 수 있는 트리트먼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를 촉진하는데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을 써볼 수 있다. 네. 그, 그러기 위해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을 쓸 수도 있고, 내지는 뭔가 이런 그 림파틱 펑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쓸 음, 수도 있고, 아, 네, 네네. 그,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에이전트라 하면 그 혹시 뭐 드럭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막 그 레퍼런스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논문에서 봤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에이전트를 가지고 그 뭔가 펑셔널하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써서 음,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봤던 논문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백그라운드를 넓히는 의미에서 제가 음. 어제 예. 치매학회, 예. 치매학회 보수 교육을 들으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제가 어제 들으면서, 아, 우리 하고 있는 프로젝트, 우리 기획안 프로젝트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 잘 드물지 않게 잘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그 정상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들리는 정상 압력 수두증이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아, 수두죠. 예, 하이드로세팔러스 예, 말씀인데, 하이드로세팔루스인데 그 뭐 실제로는 그렇게 막 ICP가 우리가 인트라크레니얼 프레셔라고 하는 ICP가 오르지 않아도 이제 그 벤트리클이나 이런 게 이렇게 넓어지면서 음, 환자들이 뭐 게이트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그런 질환인데요. 이런 네. 환자들한테 쓰는 그 주된 치료법 중에 하나가, 물론 약물을 초반에 쓰다가 이제 음, 환자가 리프렉토리하게 약물이 잘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음, VP 션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 여기 벤트리클에서 예. 관을 뽑아가지고 뇌 복강내로 음, 뇌 척수액이 배액이 될 수 있게 하는 수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CSF를 드레이니지를 통해서 음, 그 압력, 그러니까 그 벤트리클의 다일러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음, 떨쳐주고, 네. 그래서 환자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잘 음, 걸음을 못 걸었던 분이 걸음도 잘 걸을 수 있게 되고, 되게 이제 몇 가지 그 뭐 트라이어드를 해가지고 뭐 음, 유리나리 디스터번스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음, 의학적으로는 네네네. 아, 벤트리컬 거기에서 흥미롭게, 네, 페리토니얼 션트, VP, 벤트리컬 예, 페리토니얼 션트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이 럼바 스파인 쪽에서 해가지고 션트를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정말 흥미로웠던 거는 네. 그 AD가 있었던 환자에서 어, 음, 마킹 해드려야 되나요?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항상 이렇게 검사실하고 이어져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신경퇴행 질환이 있는 환자한테서 이렇게 하이드로세팔릭 체인지가 있을 때도 네, 네, VP 션트를 하면 네. 증상이 개선되고 인지장애가 개선되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음, 그래서 그 연자분도 하신 말씀이 CSF 플루이드 어떤 다이나믹스를 조정함으로 해서 어떤 신경퇴행 그 질환의 어떤 증상을 후전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들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다. 예. 네. CSF를 뭐 페리토니얼 스페이스가 됐건 이런 쪽으로 드레인해주면서 웨이스트 클리어런스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논문 리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나오긴 합니다. 네. 사실 너무 이게 재밌는 부분이고, 제가 그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노즈웰이라고 이미 40만 원에 파는 PBM을 코에다가 네. 한쪽씩 가는 게 있거든요. 약간 건강 보조 기구 근데 제가 같은 직접 건가요, 교수님?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사과도 싫어하는 이 노즈웰이라는 건데요. 아, 네네. 네. 알레르기성 비염 레이저 조사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고요. 파워가 제일 있나 봐. 네. 어, 시간 10분. 자, 이거 보이나요? 아, 네네네. 네. 이렇게 레이저. 이걸 쓰고, 비강 안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뭐 왼쪽 네네. 콧구멍, 뭐 오른쪽 콧구멍. 이렇게 네네. 해서 한 10분, 20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잘 아는 그 아주 크리티컬 뉴로 사이언티스트 친구가 자기 와이프가 20년간 충농증을 앓다가 아, 이걸 네. 듣고 그게 네. 나와버려가지고 눈물을 네네네. 이 회사 중소기업 회사 망하기 전에 또 하나 네. 40만 두 개를 사가지고 잘 썼. 아, 네. 뭐 근데 저도 약간은 코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조금 뭐 그 정도까지 효험을 못 봤는데 네. 끼고 나면 그냥 줄 흘러내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거를 되게 이제 음,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거든요. 네. 저는 일종의 이게 이제 뭐 하필이면 이건 뭐 어떤 콧물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 연결 네. 보고 그런 네, 면에서. 아마 주르륵 흘러내리는 걸 느끼셨다면 사이너스에 있는 네네네. 그 인플로머터리 엑수데이트가 흘러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네. 예. 예, 아, 사이너스, 저희가 보통 충농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네. 비강 옆에 있는 이 그 에어스페이스가 있는데 네네. 여기 안에 염증성 물질들이 보이는 게 우리가 음, 충농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네네네. 네, 사실 뭐 그게 림프는 아니겠지만 혹시 네, 어떤 이게 이런 걸 또 적을 썼을 때 이게 요 그림에서는 제 이 해부학적으로 뭐 딱 크리블리 폼 이 근처까지 빛이 가는지 네.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음, 저기 하지만 이 근처를 어떻게든 조사를 하고 음, 그런다면 혹시라도 이런 림페틱 드라이니지를 촉진시킨다. 그거를 네, 발견한다면 저는 그거는 뭐 상당히 방금 네, 말씀드린 어떤 CSF 플로우 다이내믹스랑 바로 직결돼서 증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뭐 반대 방향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고 네, 보고 싶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제 네, 저희가 같이 컬래버레이션하는 유니스트의 지금 학과정 네, 교수님이 사실 동물 MRI 전문이고 이 네. 3D 플루 다이나믹스를 하시는 분이세요. 김기현 교수님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 조형준 교수님이라고 아, 네네. 저희가 통증 연구단을 하면서 음, 책임을 맡아가지고 네. 네, 뭐 하시는 게 이 뇌에서도 그 큰 베슬은 MRI로 보이지만 모세혈관에 음, 초점을 맞춰서 모세혈관의 어떤 플로우를 재고 이런 걸 하시는데 네. CSF 플로우 다이내믹스도 연구 토픽이어서 네. 제 생각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하게 되고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이거는 사실 추진 계획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야 돼. 네, 네. 이 CSF가 좀 더 어려운 거는 혈관은 그냥 그 RBC 플로우만 봐도 어디로 가는지 뭐 상대적으로는 좀 더 쉽게 그 네. 측정이 가능하다면 CSF는 그냥 플로우고 그 속에 저기 파티클이나 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인공적으로 한 번이라도 그 지난번 말씀드린 퀀텀 닷이나 네. 플로로스슨 마이크로 스피어 비드 같은 거를 넣고 네. 파티클리는 측정이 가능하고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MRI나 이런 쪽에서 보면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들이 네. 그가 사실상 그쪽에서도 CSF의 플로우를 제가 레졸루션은 뭐 MRI가 뭐 100마이 그러니까 아주 셀룰러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네. 그게 그런 모델리티가 사용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음, 테스트해 볼 만한 네. 방향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네. 워낙 흥미로운 부분이어가지고. 네. 뭔가 마이크로 플루이딕하게 이 추적이 된다면, 트래킹이 된다면, 네네네. 예, 저희도 동물 MR을 찍고 합니다마는 해상도가,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그렇게 앞서간 분들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뭐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워낙 뭐 제가 잘 아직까지 모르고 또 말씀대로 정말 클리니컬리도 굉장히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음, 뭐 연구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훑어서 이제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왜안 되지? 멈춘 것 같은데. 네. 멈췄지. 잠시만 제가 네. 스크린을 풀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안 되지. 이거. 잠시만. 컴퓨터가 지금 약간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장으로 안 넘어가. 혹시 그 파일은 갖고 열리시면 네네. 네. 차라리 교수님께서 공유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네. 네. 교수님도 공유하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보통 엣지를 가지고 열고 있어가지고, 이게 두 장 보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 넘기는 게 잘. 아, 찾았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하는 거지. 음, 네네네. 네, 교수님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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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네. 연결해서 지금, 네, 뭐 충분합니다. 예. 네. 하여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백그라운드 디스커션이긴 한데,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사실상 뭐 3천만짜리 2년 과제로 또 네. 연, 연 2억짜리 3년 하는 걸 하는, 하면 또 그것도 이제 날카롭게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1년 첫 번째 연차는 모델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그걸 확립한다 정도 잡았던 네. 다 그렇지만 이제 확립으로는
그건 시작일 뿐이고 그 다음에 뭘 할 건지가 또 역할 분담이 딱 명확해져야지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 보자. 현황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네. 여기 그리고 그 문제점 및 전막에 그 네. 생물학적 조절 PBM을 통한 림프다관 배 기능 강화 방법 여기 그 볼드 네. 체 부분 네. 어, 저희는 아마 PBM을 그래도 그뭐 실적도 있고 또 이게 치료 쪽 아무래도 공학적인 치료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네. 음, 아마 메인으로 그래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뭐 다른 치료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음, 어, 협력 연구의 필요성에 이제 교수님께서 후각신경부 강좌 이게 이제 그전 저희가 주제였고 그래서 이걸 더 네. 발전시켜서 이게 림페딕 드레이니지에도 우리가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보고자 하는 그렇죠.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네.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께서 여기 첫 번째 그 밑줄 그 전문 지식 결합의 네. 첫 번째 문단의 맨 아래 마지막 밑줄을 보게 되면 후각신경 림프관 연구를 통해 신경퇴행 질환의 진행과 병리 기전을 예민하게 반영하는 바이오마커로 림프관의 생물학적 가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키워드 때도 있고 제목에도 바이오마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당장 딱 그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슨 네. 바이오마커냐 명확히 해라 네. 라는 게 이제 네. 이게 제목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마커가 질환의 프로그레션을 보여주는 모니터링 바이오마커도 있을 거고 네. 이게 뭐 알츠하이머즈 치매 정도를 뭐 보여주거나 그 기냐 아니냐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바이오마커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이런 PBM을 썼을 때 쓰고 네. 안 쓰고 치료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게 진짜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를 볼 수 있는 트리트먼트 모니터링 바이오마커인지 이런 거를 저도 바이오마커를 잘 몰랐는데 NFAD에 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게 그냥 함부로 네. 이 바이오마커 얘기를 했다가는 그쪽 전문가한테 그냥 두드려 맞겠구나 생각이 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저희도 한 십몇 년 전부터 뭐 계획서를 내면 항상 바이오마크를 써서 네네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뭔가 변화를 감지해서 잡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는 바이오마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요게 이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것이 네. 베타밀로이드가 초반에 증가하는데 그런 베타밀로이드의 증가를 뭘로 볼 거냐. 이렇게 되면 CSF에서 베타밀로이드의 그 타입들의 아이소 타입들의 상대적인 비율의 변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이렇게 들면, 하면 페트 네. 예, 아밀로이드 펫 뭐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음,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바이오마커에 들어가고 즉 블러드 안에서 이것을 측정할 것이냐 CSF에서 측정할 음, 것이냐 아니면 영상을 검사를 해서 잡아낼 것이냐 아니면 흔하게 이런 신경퇴행 질환에서는 흔하게 쓰는 방법이 아니지만 당연히 음, 뭐 조직 검사를 해서 뭔가가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걸 삼을 것이냐 이 모든 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마커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렇게 넓게 다 네. 열어놓고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꼬투리도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저는 아,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가 쓸 때는 당연히 그렇게 쓰는데, 이제 네, 리서치에서 저희가 제목으로 제안을 했을 때, 더구나 이제 네, 림페딕 또는 글림페딕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당신들이 연구 이 제목이 알츠하이머즈 조기 바이오마커, 어, 네. 교수님께서는 알츠하이머즈 치매 조기 바이오마커라고 써주셨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그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런데 제목에는 네네네. 이걸 그 병보다는 어떤 신경퇴행성 느낌을 좀 강조를 해주려고 사실 제가 그 부분만 일부러 좀 바꿔서 넣었습니다. 아, 예, 나중에 그 제가 네,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좋은데 원래 병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래서 네. 그래도 치매가 병은 어, 네, 워낙 유명해서 뭐 알츠하이머는 특별하게 부연 설명이 필요 없기도 하지만 그러게. 그래도 예, 아, 병보다 네, 치매라고 칭해주는 게 더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로. 네네. 네, 저 깊은 의미를 하여튼 두고 있었던 거를 아, 잘 고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네, 이 조기 바이오 마커 발굴이라고 제목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네, 리뷰하거나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질문이 조기 바이오 마커 뭐 저기 쥐를 가지고 CSF나 블러드에서 네, 어 실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할 거냐? 네, 아니면 쥐를 갖고 펫을 찍을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바이오마커가 ADS 네. 이런 게 클리닉 쪽이라면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음, 저희는 이 조기 바이오마커 발굴이라고 그러면 분명히 당신들이 찾고자 하는 바이오마커가 실체가 뭐냐라는 게 저는 있는데, 네,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아이디어를 구체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당연히 CSF 드레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드레인 하는 그 창구로서의 지금 크리브리 봄플레이트가 됐건 네, 네이설 캐비티로 이어진 네이설 림파틱스가 됐건 네, 저는 그 CSF의 일정 정도 농도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내지는 뭐 관련돼 있는 다른 표시자들도 있거든요. 네, 네. 이거를 네이살 드립에서 보겠다는 게 바이오마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아마도 그 제가 그때 기수님하고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당연히 브레인에서 어떤 그런 퇴행성 질환 관련돼 있는 어브노말 프로틴이 축적이 되는 건 네, 어, 브레인 티슈가 가장 먼저 앞서갈 거고요. 가장 높은 레벨에 있다면 그렇겠죠. 이거를 이렇게 음, 그 순환하면서 씻어내는 CSF가 그 다음에 있을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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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이걸 BBB를 통과해서 어떻게든 이걸 다시 흡수해서 가는 블러드에는 굉장히 낮은 농도로 들어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CSF만큼 CSF는 문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인베이시브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이거 채취가 안 되는 네, 네, 거거든요. 네, 저희가 뭐 럼바 펑처 하면은 환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실제로 그 시술을 하는 의사들도 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보다는 침습성은 거의 없으면서 이 중간쯤에 가는 CSF만큼 예민하진 않더라도 쌤 잠깐 들어오세요. 예, 제가 잠깐 1분만 네, 가겠습니다. 그 어, 중간쯤에 있는 블러드보단 더 센서티브한 네. 요 중간 단계에서 네이살 드립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 국내 저자들이 네이살 드립에서 CSF 그런 변화를 반영하는 이걸 보는 걸 논문을 냈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아마 어, 김삼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양대 네, 이비인후과 아마 그쪽이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저 1분만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르고 나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네. 다시 예,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이살 드립이 제일 중요한 그 바이오 그렇죠. 마커의 창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배액을 촉진시키건 뭔가 림파틱스를 좀 이렇게 열어주건 네, 이런 것들을 하면 네, 네이살 캐비티를 타고 나오는
음. CSF의 변화를 반영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김상성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저희 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던 그 부분하고 좀 네네. 제가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그럴 수, 교수님은 네. 예,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액면 그대로 보면 음. 휴먼에서 뭔가를 채취해가지고 이걸 마우스 그 모델에 넣어가지고 뭘 보겠다는 쪽에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셨는데 그렇다고. 저는 그쪽 방향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취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 그걸 해서 헷갈렸어요. 예. 네, 그래도 아이솔레이션 하나 있죠. 예. 해서 네. 공물에 투여할 만큼의 그런 거는 음. 실제로 휴먼에서 컬렉하기가 시험을 쉽지 따라서. 않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구분해서 보면 어, 네. 여기 저는 되게 이게 그 그럴듯한 흥미로운 어프로치인데 말씀 주신 CSF 블러드 레이저 드립을 어떻게 네.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임상적인 환자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한 가지, 네.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임상 동물 모델에서도 과연 네. 이런 거를 어, 갖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이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근데 이제 레이저 드립은 다행히 김상승 교수님께서 이 그 프로토콜이나 비디오까지 보내주셨고 그게 이제 근데 네. 저희가 실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이스태블리시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뭐 시간이 물론 많이 걸리죠. 네 네. 여긴 몰라도 최소 몇 달, 뭐 반년 또는 네.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실제 해보.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도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허들의 그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네네. 저희가 샘플이 나와도 네. 샘플 분석. 안에서 분량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분을 디텍트해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뭐 진단검사의학과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그걸 하긴 하지만, 네. 조직을 통해서는 뭔가 더, 그렇죠. 뭐가 저희는 더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이 세포 단위에서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플루이드 안에서 농도가 낮은 성분을 네. 그 농도의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해서 이걸 측정해내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허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또 그 낮은 농도를 가지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요. 네네. 저도, 어, 그럼 번호 선생님 붙여가지고 제일 큰 거부터 순서대로. 네. 그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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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제일 큰 거부터 1번, 2번, 3번, 4번. 네. 네, 여기 문제점 및 전망에 그대로 잘 이제 기술이 돼 있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저걸 그 제가 말하자면 저희가 이거를 해오고 있었고 이에 네. 대한 풀린 데이터나 이런 게 있으면 네. 저는 되게 편하게 우린 뭐 첫해 이거 저기 이스태블리시 하고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 손에서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 과제는 원래 그런 익스플로러토리한 걸 하라고 주는 과제긴 한 네. 이거를 이제 실제 그 가설 레이저 드립에는 CSF에 바이오마커들이 들어있을 거다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연구 주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분석 쪽이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이제 제가 걸리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마커에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는 시기는 저는 첫 1년 안에 해결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음, 우리가 그걸 이제 그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항목들을 하겠다고 뭐죠? 우리 그 랜드 아니요. 그거 그리니까 그 부분까지 그 중에서 이거는 조금 후반부로 가야 될 네, 사실은 제가 표를 그리면서 그냥 그전 거에다가 막 따다 붙이느라고 정신없이 했는데 네, 네, 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전에 뭔가를 해볼 수 있다면, 그 네, 전에 해볼 수 있는 게, 우리는 조직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네네. 어, 마우스 세크리파이스 해가지고 진짜로 음, 네이살 캐비티 림파틱스가 변하는지, 그 안에서 뭔가 그 에이지별로, 예, 예, 뭐, 3달 된 마우스하고 6달 된 마우스하고 9개월 된 마우스의 그건 다 다를 거니까요. 예. 거기에 비례해서 그 조직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가능성을 보이는 정도에서 탐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 네, 그, 마침 저희가 벌써 한 2년째 키워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6개월째 아직 다 파악은 못했지만, 또 계속 제너레이션을 좀 해왔고, 그러니까, 네, 가능할 거라 생각, 쉽지는 않을 건데, 마치 맞습니다. 오기영 네, 교수님 방에, 뭐, 우리 계한 파티마 박사가 거기서 박사를 했었고, 림페딕 네, 전공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번 네, 네이처 표지 나온 그 친구가 저랑 되게 친한 친구, 네, 야, 우리 이거 컬래버레이션해서 이거 좀 가르쳐 줘라고 했을 때, 뭐, 네, 충분히 도움은 줄 수 있어. 이게, 네,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브레인만 딱 떼내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인즈 음, 같은, 제 네, 느낌에는 뭐, 보온도 있고 이러니까 디칼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이걸 잘라내고 뭐, 저, 그런 네, 복잡한 거나 챌린지한 과정들이 네. 발부될 수, 디카시피케이션 하고 엔티제니시티나 이런 것들을 네. 보존이 되는 만큼인지 아닌지 저희 생각할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아, 어쨌든 네. 네 조직학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 만약에 음, 뭐 에이지별로 해가지고 네이살 캐비티, 네이살 뮤코사 이런 데에서도 A 네. 베타가 어느 정도 디텍이 된다. 어,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조직에서 디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뭐 수압이 됐건 수압은 좀 더 이렇게 면봉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감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이거를 그 워싱 플루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디텍을 하던 그 네. 안에 있는 농도로 보기에는 쉽지 않지만 조직 음, 안에서 만약에 그 안티바디 흔적이 남아있다면 네. 안티젠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음, 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 아닌 다른 어떤 인주리어스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음. 그걸로도 이런 변화가 네이살 캐비티 안에서 발견이 된다.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네이살 캐, 키 네, 가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아, 네이살 캐비티는 항상 저희가 쉽게 바이옵시하고 또 아, 쉽게 힐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어프로치가 편하다는 그런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네, 휴먼에서요. 그렇죠. 휴먼에서. 네, 바이옵시는 가서 이렇게 좀 뜯어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치매 뭐 중증이나 치매 환자에서 레이저 드립이나 레이저 캐비티 네, 조직에서 실제 이런 뭐 A 베타나 뭐 네. 프로테인이나 이런 게 실제 검출이 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니요, 이런 건 이제 정말 가설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우스에서 먼저 보고 해야 네, 되는 거죠. 이런 거 신경퇴행 질환 이게 그러니까 지금 CSF가 뇌설 이런 드레인지를 통해서 나오는 거나 뇌설 림파틱스하고 이어지는 그 림파틱 스트럭처가 있거나 이 네, 자체가 워낙에 그 비교적 최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서 그래도 바이옵시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전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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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 모델도 이게 얼마나 네, 를 제대로 미믹하는지 그쵸.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실제 휴먼에서는 그렇더라도 마우스 모델에서는 전혀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그 최근 그 네이처 논문이나 그런 쪽을 좀 참고를 뭐 저자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긴 한데 네. 그 부분을 그래서 한번 이제 4살 드립으로 나오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든 림파틱 펑션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쓰고 네, 네이살 캐비티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드레인의 농도가 더 높게 CSF의 상태가 더 잘 반영되게 그렇게 음, 할 수 있는 그런 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마우스 구멍에 이 맞춰서 이제 줄여줘야 돼. 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자, 아니면은 그거 해가지고 마우스가 이렇게
그 신경퇴행 상태는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멍이 그래서 막혀서 저 네, 부작용이 벌어질 수 네, 있긴 한데, 네, 좋습니다. 사실 문제는 조금 더 디파인이 된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미팅. 미팅. 예.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네.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예, 여기 전문 지식 결합 돼 있고, 네, 저희는 사실 좀 롤을 봤을 때, 요 오른쪽에 전문 네, 지식 결합에서 그 두 번째 네, 뭐 인비보 이미징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저기 올팩트리 벌브 윈도우도 만들어서 뭐 혈관 이미징 네, 같은 거는 좀 해봤었는데 그 네, 사실상 이 과제를 통해서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은 올팩토리 벌브에 핀드 스컬 윈도우를 만들어서 네, 메닌지 쪽에 있는 메닌지 쪽에 있는 림페딕을 음, 볼 수 있겠다. 그 정도를 네,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 메닌지 쪽에 있는 림페딕이 뭐 AD라고 달라지는지 네, 이거는 이게 어펄적인 스컬 베이스는 뭐 옵티컬 액세스는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지니까 그렇죠. 어렵죠. 네, 이제 메닌지 쪽에 블러드 베슬 이미징은 뭐 여기 가장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 림페딕도 저희가 뭐지 인트라티칼 인젝션 같은 건 아직 뭐 해보지는 않지 그건 이미 이스태블리시 된 거라서 그걸 네, 통해서 형광 다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 이미징을 할 수 네, 있다는 거는 이제 마이켄 레더가드 팀에서 한 걸 보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자체를 하는데 그래도 몇 주, 몇 달은 걸릴 수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하면, 이게 뭐 보여주기는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알츠하이머즈 모델에서, 예를 들어 림페딕이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돼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 했을 때 이게 뭐 되돌아오고, 그걸 네, 보기만 해도 그건 뭐 대단한 거긴 한데, 그렇죠. 네,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트리트먼트로서의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은 올팩토리 벌브에다가는 분명히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레함이랑 네, 한 거니까 뭔가 네, 달라지고 뭐 저희가 효과를 티슈 레벨에서는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서큘레이션 레벨에서는 저희가 뭐 컨펌하지는 못했지만 음, 서큘레이션 혈관 혈관도 뭐 좋아질 수 있고요. 근데 림페딕이 여기서는 포커스니까 림페딕을 이미징하고 정말 이게 달라지는지 네, 보겠다. 그 정도를 뭐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 저희 랩에서 챌린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인비보 이미징 제 생각에 마이켄 네더가드 팀에서 투포톤 가지고 꽤 여러 가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업데이트는 안 돼 있지만 이런 쪽을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그리고 포토 바이오 모듈레이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걸 보여주겠다만으로도 제가 보기에 거의 네, 웬만한 석사 논문 논 그렇죠. 네, 정도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니까 좀 뭘 할 거냐. 그래서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일종의 바이오 마커로도 할 수 있겠죠. 어, 뭐, 림페딕 플로. 이거는 글림페딕에 오히려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저 이미지를 보면 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투포톤으로 그냥 윈도우에서 올팩트리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네, 림페딕이 약간 패시브한데 약간 탁탁 이렇게 가거든요. 심장 박동과 더불어서 그거에 네, 따라 이렇게 가고 이게 이제 뭐야 페네트레이팅 아터리얼로 브레인 속으로 쑥 들어갈 때 그 주변에
이제 일종의 그 갭으로 네. 그 글림페딕을 이제 사실 뭐 발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커지냐 네. 작아지냐 음. 보는데 그건 벌티컬이기 때문에 플로우는 저희가 볼 수 없지만 그 옆에 흘러가는 건 여기서 가는 네. 거는 관찰이 네네. 됐거든요. 네네. 사실 그걸 올팩토리 벌브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그거는 분명히 더 챌린지한 일인데 뭐 음. 정 안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네. 벌브까지 가서 보고 음. 포토바이오 모듈레이션에 따라서 과연 이 플로우가 림페딕 플로우가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적어도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볼 수 있으면 그 자체는 그것도 굉장히 뭐 아주 흥미로운 네. 주제이게 맞거든요. 예, AD 교수님, 모델은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네네네 플로우가 개선된다면 그 플로우가 개선되는 걸 뭐 속도를 측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림파틱 이미 정말로 말, 예 이게 림페딕 베슬로 보인다기보다 이 그 네, 메닌지얼 스페이스에서 CF 네, 인트라티칼로 예를 들어서 형광 비드를 플로레스 네, 마이크로스코프를 찔러 넣었다고 치면 그 구슬들이잖아요. 구슬이 네, 이제 림페딕 속에 이제 서큘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런 네, 블러드보다 훨씬 느린데 이게 이렇게 이미지를 찍으면 이렇게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낮밤 다르고 AD 네, 마우스랑 노멀 마우스랑 다를 음, 거라고 네, 알려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게 트리먼트가 되거나 더 좋아졌다 했을 때 이거랑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인가? 네, 를 보면은 림페딕 펑션이 예를 들어서 음, PBM이나 또는 뭐 트리먼트로 인해서 림페딕 네, 펑션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만약에 그러면 교수님 여기 그 계획서에 넣어주셨던 그림, 림파틱스 모양이 달라진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어, 애들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거 이게 우리 이렇게 계란 두꺼워지고 네네 그 네네네 밑에 한번 가보시면 네네 음, 그렇게 영상 비교도 할 수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여기 잠시만요. 네네. 네 이거는 저기 뭐지 칼툰이라 가지고 네 근데 이 MLV가 저기 뭐더라? 그거 제가 찾아놨어요. 메닌지얼 림파틱 베슬 매니저 이게 네 그 인비보에서 뭐 요런 네 디테일 이건 실제 3D일 텐데까지 이제 네 보는 거는 쉽지 않을 텐데 요런 게 돼 있다 그러면 확실히 말이 되는 게 여기는 밸브도 있고 그러니까 음, 원사이드 원사이드로 가는 게 맞는데 밸브 없으면 이게 막 갔다가 왔다가 해서 오버롤리는 제대로 한 방향으로 못 가고 그 네 베슬이 자체가 애브노멀하니까 디스펑션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네 카툰이어가지고 저희가 관찰해야 할 그 매니지얼 위랑 그 다음에 특히 올팩토리 벌브 쪽은 아마 아무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음, 이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은 뭐 네 되게 큰일인 거예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네 제가 여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말씀이시죠? MLV 빨간 거는 블러드 베슬일 거고요. 네 이 파란색이 이제 여기 이런 빈트릭 예. 네 예. 뭐 속에 점처럼 생긴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제가 좀 레퍼런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밸브 스트럭처가 있어서 이렇게 그럴 수도 중간중간 끊겨 보이는 있습니다. 게 아니에요. 네, 그럴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트럭처가 이거는 지금 이 인비브에서 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티슈 섹션을 인비브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저희가 뭐 아마도 이 AD 프로그레션에 따라서 림페딕 베슬이 심지어 메닌지얼 림페딕 베슬 메닌지얼이면 이게 아래쪽인지 위인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네. 아마 그냥 관찰하는 걸로 생각하면 스피리어 사이드 쪽에서 이쪽에서 보는 게 더 관찰이 용이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구조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네. 저희한테는 상당히 이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D 프로그레션이 됐을 때 림페딕 스트럭처가 달라지면 이미 펑션도 이제 상당히 컴프로마이즈 돼 있을 거다 생각이 들고 그걸 네.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음.
이 플로우가 제대로 간다, 뭐 속도는 네. 얼마다. 사실상 그런 걸 찍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 밑에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게 아마 레퍼런스에서 뭐 클리어하고 이제 찍은 부분들 이게 네. 포칼로 해서 이제 자세하게 본 거고 교수님 뭐 라이브 원 뭐 이게 림페틱 네. 리뷰를 엔도텔이니까 마커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이 정도만 봐도 이 정도만 봐도 사실 이게 되게 태스크가 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 그 챌린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하이 리스크 네.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는 거라 네. 생각이 드는데 거기 네. 플러스 그 마우스에 예를 들어 레이저 드립 이게 이제 김상순 교수님이 제안해 주셨던 건데 네. 그것도 네네. 사실 상당히 쿨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손에서 이스태블리시 된 건 아니어서 이게 한 1년 내 또는 1, 2년 내에 결과를 만들 수 네. 있을 정도로 음, 어, 괜찮을지 네. 그 하지 마. 부분이 야, 이제 말하지 마. 뭐 하는 거 아니야. 발표 준비 때문에 어, 디스커션 내말 안 들었지. 내가 뭐라 했지? 뭐라 했어?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랬지? 미팅? 내가 말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또 짓지 말라고. 자자 미팅에 참여할 거면 같이 참여해도 좋아. 소수협 때. 뭐였지? 이경화 교수님이랑 아, 지금 야,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항상 이 그 비판가가 주변에 있어가지고 네. 어,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진짜 어려운 건 PBM을 2년 차 정도 되는 시도를 해서 과연 네. 이게 정말 사실상 거의 크로닉 상태일 텐데 뭐 몇 달에 네. 걸쳐서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거를 PBM 쓴다고 갑자기 좋아지면 저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고요. 네. 아니, 사실 이런 걸 뭔가 개입을 하려면 네, 그 적절한 에이지를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디제너레이션 심하게 진행이 돼버리면은 네, 네, 네. 정말 답이 어떻게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데 딱 그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가기 전에 네, 네, 한참 좀 초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출발이 아닌 중간 개입이 다르면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서로 달라지는지 그걸 네, 비교를 해야죠. 네네네. 네. 아유, 맞습니다. 뭐 우리 저기 네, PBM도 뭐 저기 네, 트럭 만들어 놓고 바로 하루 뒤에부터 해서 그나마 조금 차이를 네, 만성일 때 했으면 그건 뭐 저기 졸업도 못 하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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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네, 목표 다시 한번 갔었거든요. 예, 예, 네, 요 테이블 사실 되게 중요한데 교수님께서 이거 네, 잘 적어 주셔가지고 특히 최종 목표에서 우리가 신경퇴행 질환 조기 마커 발굴의 가능성 검증하고 비침습적 치료 제제 전달 방법의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 목표로 또 요게 이제 네, 그 특히 두 번째 이 치료 쪽에 네, 비침습적 치료 제제 전달 방법의 이 근거라는 게 네, 말하자면 이게 해부학적으로 네, 또 그 펑셔널하게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연결이 돼 있고 실제 이게 그렇죠. 통한다라는 거를 네, 얼마나 밝혀졌는지 잘 모르지 이거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네, 그 패러다임 전환이기 때문에 네, 저거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저도 사실 되게 흥미로운데 저희가 저희가 저거를 증명을 어떻게 할까? 근데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PBM이나 이미징은 저희가 이미 이제 사실 스페셜티가 그래도 있고 이렇게 네, 하면 뭐 대충 그 시도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수준인데 네, 여기서는 하나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조금 생각을 해서 이거 어떻게 프루프할 것인가 하는 거를 사실 고민을 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교수님 MRC 센터장에서 이준행 교수님 교수님. 네. 연구에서 이제 발단돼서 나온 되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네. 툴인데 이 부분을 실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가 사실 이제 요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요 아이디어는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건 이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죠. 다시 예. 봐도 이 두 가지가 목표가 되는 것이 맞은데, 이 두 음, 번째 것을 가지고 하는 데는 네, 그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케미컬 에이전트를 써서 그걸 트래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네, 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볼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트래킹 에이전트를 음, 어떻게든 찾아야겠죠. 비강 내에서 스프레이해서 음, 이게 뭔가 그 업테이크 된 다음에 인트라크레니얼로 딜리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뭘 가지고 반영을 할 것인지, 뭘 음, 가지고 실험을 할 것인지를 그 네, 에이전트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음, 찾아야 되고요. 네, 이제 네.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저희 제가 잠깐 이렇게 음, 들여다 보았던 네, 네, 네. 안티바디 같은 경우는 특정한 그 패톨로직한 그런 프로틴을 어브노멀 프로틴을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모델이 다르면 이게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타우를 타겟팅했는데 베타밀로이드 애니멀 모델에서는 아무리 써도 얘가 그렇겠죠. 서로 예 문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음, 만약에 이거를 제 쪽에서 좀 더 이 부분에 근거해서 해본다면 네, 네, 네. 그 팀하고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그 팀은 이제 주로 음, 해서 브레인에서 정말로 그 타워 데포지션이 이렇게 컨버전이 되는지 그러니까 음, 정상적인 타워 애니멀 모델이 이렇게 타워의 축적 과정이 이렇게 보였다면 네, 네, 그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썼던 건 이렇게 타워 축적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요런 차이를 보이는 그 정도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네, 저는 그걸 가지고 그 브레인이 아닌 다른 그 네이살 캐비티에 해당되는 그런 아나토미를 반영하는 그걸 보고 그 음, 안에서 실제로 이것들이 어떻게든 업데이트 되거나 뭔가 인터랙션이 있었던 그 흔적을 찾고 또 네. 딥서비칼 림프노드를 제가 그 팩스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써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마우스에 비해서 그런 걸 썼던 마우스에 뭔가 딥서비칼 림프노드에 이뮨 리액션도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음, 이거는 제가 그 이야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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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그대로 정말 가능성만 열어두고 근데 이제 역으로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그 에이전트 트래킹하는 에이전트를 가지고 이게 네, 진짜 업테이크가 되고 네. 어디론가 가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에이전트를 쓰는 것은 현재 마우스 모델에서도 해볼 수는 있겠죠. 음, 정상 마우스를 가지고도 뭐 일단 AD 마우스가 아니라도 네, 네, 네. 4살 스프레이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이 들어가고 변화가 있고 하는 거는 볼 수 있을 테니까 그 음, 부분을 좀 네, 방법적인 거는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네, 특히 되게 어, 되게 재밌는 어, 연구인데 이 자체 요 하나 토픽만 갖고도 제가 보기엔 중견과제 한 3, 4년 할 과제 그렇죠. 력 받아서 3, 4년 했을 때 네, 이걸 프루브하면 패러다임 전환이다.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아니, 제 걱정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네, 요거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제가 네, 이쪽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는 할 수 있지만 요거 네, 실제 레이저 스프레이도 마우스에서는 레이저 스프레이가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할 수 있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제가 안 해본 상태에서는 거의 하나하나가 챌린지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고 뭐 정상 마우스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해봐서 클루를 잡고 루틴하게 이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럼 AD 마우스 있으니까 해볼까? 음, 그럴 수 있는 네,
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차피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프루프 오브 컨셉만 하면 바깥에 나가서 큰 과제를 나와라. 뭐 네, 그게 그게 이제 네,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네, 교수님께서 요거를 일종의 그첫 관문이 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AD 마우스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노말 마우스에서 하고 그게 이제 네. 어느 정도 프루프가 된다면 AD 마우스 가지고 해서 음, 이것까지 보겠다. 이 정도면 제 생각은 음, 네, 제가 하겠다는 내용에 그걸 써두긴 했습니다. 동물 모델 마우스 피강에 네네네. 수정 물질 및 면역 조절 제제를 음, 써서 이 네네네. 이동 경로를 추적한다. 뭐 이렇게 아, 네, 써두긴 했는데 그렇죠. 1년 동안. 그렇죠. 저도 챌린징한 그런 부분이네요. 오히려 챌린지 하죠. 예, 제가 생각. 네네. 아, 근데 뭐 네. 재밌어요. 아주 다행히 또 김상성 교수님도 이런 쪽 인발부를 해보셨으니까. 네. 저는 참, 이게 저 보니까 순서가 이번엔 전남대 병원이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주간 귀간 뭐 이런 차이 아닐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지스트 먼저고 한 번은 네. 이렇게 병원인데 올해는 지스트가 먼저 나온 아니 근데 이게 지스트에서 문서에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거 아닐까요? 그 고수가 흰바둑들 들고 나중에 두는 아 맞다 맞다 이게 계획서 보니까 지스트에서 네. 계획서는 지스트가 위에 올라가 있긴 해요. 아, 네. 교수님이 받으신 그걸 뒤바뀌어서 받으신 겁니다. 아, 그래서 네네네. 주셨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네. 뭐, 뭐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먼저 하고 교수님께서 저기 어떻게 보면 발표 준비를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그냥 저희가 약간 주도적으로 해서 발표 준비를 네.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교수님 쪽 부분도 이게 같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오히려 사실 그런, 교수님이 먼저 나가서 하시면 이게 더 그러니까 좀 나으려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발표 평가가 뭐 다음 주, 제가 진짜. 발표 26일에서 네. 28일입니다. 아, 26일을 확정되는가요, 교수님? 26일에서 28일이고요. 뭐 네, 26일, 28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마침 구주가 저희도 첫 개강을 하는 중이긴 한데 근데 이제 네. 다른 것보다 뭐 제가 생각엔 뭐 저희 학생들도 있고 이러니까 음,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 부분을 이렇게 네. 체험하는 걸로 하는 게 아, 네. 기존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네. 건더 수월할 것 같긴 합니다. 어, 그,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정리학 쪽이시니까 뭐 티슈 스테이니 이런 네. 부분은 딱 생각에 또 명쾌한데 요런 쪽까지는 사실 이게 더 기존보다 더 시리어스한 제가 봤을 때 토픽 자체가 네. 워낙 재밌고 시리어스한 토픽이 돼버려가지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까지는 됐고 이 연차별 목표만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네. 어, 발표 평가 준비하면 약간만 예, 이 네.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볼까요? 예, 결국은 키는 연차별 목표 1년차, 2년차 이거를 과연 누구나 납득할 정도로 저희는 1년차에 AD 모델 제작 및 검증 뭐 해오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프루프하는 네. 정도 두 번째 그래서 후반경도 모델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퇴행 변화 조직 평가를 어 하고, 맞아요. 예, 예, 예. 네. 사실 이건 같이 페어로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교수님이 1번에 그런 걸 써주신 것 같아요. 동물관 네. 잠깐. 그래서 행동 평가하고 서로 잘 맞는 코릴레이션 것 같습니다. 됐는지. 네. 예, 예. 그러니까 아, 먼저 모델링 해서 쓰시고 나서 사크리파이스 하시면
저한테 건네주시고 네네. 거기에서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아마도 음,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예전에 그 브레인만 이렇게 리무버 가지고 보내주신 것보다 좀 더 네. 복잡한 네 티슈 그 어콰이어먼트 과정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예를 들어 비강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비강하고 그래서 비강 점막이나 벌브 이런 것들을 정도가 아니라 본다든지 레이저 레이저 이게 같이 들어가는. 네, 네, 네이설 미코사를 포함한 마우스 머리가 크지 않으니까 다 해도 그냥 조직 고정통에 다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네, 네, 다행인지 모르지만 저희 레함이 이것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쪽 전문인 당국대 그 이비인후과에서 네네네, 브레인 할 때 이거 저 레이저 그 이게 들어가 있는 이걸 자르면 이렇게 막 네, 이상한 이렇게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 네, OSN인가 olfactory 음, 어 엔도텔리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네, 그것 때문에 저희 네, 뭐 디캘시피케이션한테 한 2주나 걸리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네, 되게 그래도 쉽지 않은 건데 저희가 조금 했었고 당국 네, 때는 네, 바쁘다고 이제 못 해주겠다. 그래서 네, 네, 그 저희 끊어졌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가지고 예. 보내드리면 그 섹션의 방향을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좋은 노하우이긴 합니다. 오, 예, 네, 예. 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서 우리 네, 레함이 그걸 좀 시도를 해봤으니까 올해 이제 그런 네, 것까지 후각 신경구 및 얘네 글림프 혈관에 대한 조직 평가를 네, 분께 샘플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네, 윈도우 요 모델을 하려면 이제 이거는 또 뭐 따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네, 이번에 좀 뭐 강조했던 게 그래도 AI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행동에서 들어가는 네, 거니까 이 행동 평가를 고도한다. 네, 이렇게 했고 이게 1년 차면 뭐 충분히 이 네. 빡센 1년이라고 생각. 네, 그렇습니다. 2년 차에 가서는 저는 이제 익사이딩한 게 아무래도 티스트 네, 대병원이면 동물만 갖고 하는 건 좀 약하게 느껴지니까 교수님은 부검 인체에서 이런 거를 뭐 샘플이 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 네. 부검에서도 어 올팩토리 이 크리브리폼 이걸 부검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근데 후각 이런 아, 쪽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크리브리폼까지 가긴 매우 어렵고요.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마우스처럼 이렇게 가위로만도 자를 수 있는 그런 뼈가 아니라 휴먼은 워낙에 뭐 드릴이죠. 그 예. 뼈가 네, 그렇죠. 드릴링을 해야 되는 그 정도여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휴먼에서 그 뭐 점막을 보겠다 이런 이야기는 놓지 않았습니다. 거의 그까지는 안 좋고. 어프로치가 예, 서전이 어프로치 하는 거고 저희가 티슈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또 다른 이야기여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부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음, 일단 거기에서는 네. 음, 올팩토리 그 벌브에 림프관, 이걸 볼 수 있는 저 게 예, 궁금하네. 올팩토리 벌브의 림프관과 또 이제 다른 전반적인 음, 그런 부검 아니 신경퇴행 질환의 어떤 음, 중증도 하고 네네. 그 관련된 림파틱 마커들의 발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마우스는 워낙에 조그마니까 이게 한 컷에 다 볼 수 있지만 휴먼 음, 브레인은 워낙에 크니까 이거를 부위별로 비교를 하는 것만도 엄청나게 많은 예. 작업량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게요. 근데 휴먼 그 올팩토리 벌브를 그게 이제 대뇌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이 벌브 자체를 이렇게 예를 들어 섹션에서 보면 그 림페딕 그 마커들을 찾을 수 있나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해봐야죠. 해봐야 메ningi스가 되고 그냥 일단 다른 네 음, 이제 메닌지스는 일반적으로 잘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음,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은 음. 일단 저희가 올팩토리 벌브까지는 다 블럭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맞고요. 아, 예, 좋습니다. 벌브 주변에 네 다른 이제 메닌지스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은 약간 인시덴탈하게 따라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네, 발표 그걸 자료에 이렇게 그래도 네, 약간 프릴림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은 인클루드를 아마 하면 음, 확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음, 네. 그렇고 그건 H&E 말고는 더 추가적인 현재는 지금
제가 뭐 가지고 있지 않는 라이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네. 그 부분은 H&E에서 뭐 이렇게 찍는 네네. 정도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도 휴먼 샘플이 딱 그리고 예전 네네. 작년 재작년 그때 또 휴먼 그 샘플들이 그렇죠. 네. 있을 거고요. 네. 림프절 팩스는 뭐 팩스 이런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네. 하겠다 하는 다른, 거 네. 할 수 있고 저희는 또 이거를 약간 좀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걸 지금 한 건 아니니까 어 저기 마이켄 레드가드 그룹이나 앞으로 연관된 데서 이런 걸 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니까 넣고 뭐 비침 습점 미세환경 변화 네. 저희도 뭐 볼크 RNA 시퀀싱 이런 거 레함이 두 번째 지금 이 네. 과제니까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 뭐 충분히 요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 만드는 거는 어느 네.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연차별 목표에 그 네이잘 드립을 가지고 하는 내용은 빠져 있었네요. 빠져 있었어요. 네네네네. 급하게 네네. 제가 넣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리뷰어가 이걸 읽지는 않을 텐데, 그, 네. 그 부분을 제가 솔직히 이거를 뭐 레이저 드립을 네. 여기에 해서 그 내용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부분에서는 림파틱스를 분석하는 부분만 되어 있고, 그 음, 김상성 교수님께서 그거 어콰이어 하는, 여기, 아, 여기 조금 비강 이강의 배출 검사에 좀 프로파일,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기술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가. 네네네. 네. 사실 뭐 엄밀하게는 저희가 지금은 과제를 받으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저지해 봐야 되는 네. 게 네. 3천만 원짜리 과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 야 이게 야 너무 앰비셔스하다 제대로 그쵸, 생각 그쵸. 안 하고 네. 그냥 던진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아니,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솔직히 3천만 원 과제가 아니라 3억짜리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6천만 원짜리 과제로 봐야 되니까 자, 네. 이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오버니까 그 네이절 드립이나 이거는 뭐 일종의 서플리멘트로 또 네. 이건 어떻게 되지 하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플래닝을 하고 있다. 그 자료가 네.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네.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져서 그걸 통해서 CSF의 그런 네, 걸 보이겠다, 뭐 이런 쪽으로 일단 네, 네.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